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불리는 이구아수 폭포. 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인 코르코바두산 예수상이 두 팔 벌려 맞아주는 곳. 한여름을 맞은 12월의 태양 아래 눈부신 코파카바나와 이파네마 해변. 그리고 올해 올림픽의 열기가 시작될 주경기장이 있는 바로 그곳. (2016) 올림픽 개최지 브라질을 가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10시간 걸리는 두바이를 경유해 다시 14시간가량 비행하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다. 브라질의 남동부 연안에 자리한 리우데자네이루는 수려한 해안 경관으로 이탈리아 나폴리, 호주 시드니와 더불어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힌다. 리우라고도 불리는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리우는 남미를 통틀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다. 리우를 한눈에 보기 위해 꼭 찾아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뾰족하게 솟은 코르코바두산. 브라질의 랜드마크인 구세주 그리스도상이 있는 곳이다. 연간 약 180만 명이 찾는다는 이곳 코르코바두산. 내가 갔던 그날도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만나러 온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구세주 그리스도상. 브라질 예수상으로도 불리는 이 거대한 석상은 좀처럼 얼굴을 보기 쉽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내가 찾았던 그날 역시 자욱한 안개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구름에 휩싸인 예수상 바로 아래는 파란 하늘이 보일 정도로 맑은 날씨다. 예수상의 얼굴을 가린 구름이 걷히기만을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참을 기다려도 예수상의 얼굴 위에 드리운 구름은 거칠 줄 몰랐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구름이 물러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기를 2시간.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걷히고 예수상이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리우를 찾은 첫날,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예수상을 직접 보게 되다니 엄청난 행운이다. (39m가) 넘는 거대한 예수상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바닥에 눕는 것도 불사하는 사람들. 이 기적 같은 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찍어야만 한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취하는 포즈가 있다. 양팔을 활짝 벌려 예수상과 똑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는 것이다. 놀랍게도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 또한 예수상과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리스도처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상의 힘이자 매력이 아닐까. Sim, a gente olhava bastante nas novelas,
nas entrevistas tudo aparece Cristina Antônia. Aqui a gente consegue ver pessoalmente e é bem o que eu esperava. É bem bonito, bem grande e bem o que eu esperava mesmo. 리우를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팡지 아수카르 산을 찾아야 한다. 설탕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위산은 리우의 또 다른 랜드마크 중 하나다. 팡지 아수카르 산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야 한다. 이 케이블카는 104년 전인 1912년에 설치됐다. 브라질 최초,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설치된 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팡지 아수카르 산을 찾는 여행객도 많다고 한다. (396m의) 팡지 아수카르 산은 두 번에 걸쳐 케이블카를 타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정작 리우 사람들은 못 와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드디어 케이블카가 중간 지점에 도착했다. 높이 220m의 이곳 우르카 언덕을 돌아본 다음 정상까지 또 한 번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한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는 보트와 요트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이 각별하다. O que mais eu poderia falar, assim, que aqui é um lugar onde eu me sinto tranquila. No verão sempre tem essa brisa gostosa que vocês estão sentindo agora, que é uma delícia, né? A gente sai ali do teleférico, já pega essa brisa, lá embaixo tá um calor, aqui em cima a gente sente um clima diferente. Lógico, a gente está a 220 metros de altura. 팡지 아수카르 산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 바로 암벽 등반이다.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바위산을 자일 하나에 의지해 오르는 사람들. 아찔한 암벽을 타고 이 바위산에 오르는 이들은 팡지 아수카르 산의 또 다른 매력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동안 관광객들은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설치된 후 10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팡지 아수카르 산 케이블카.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396m 높이의 정상으로 향했다. 팡지 아수카르 산 정상은 예수상이 있는 코르코바두 산에 비해 약 300m가량 낮다. 하지만 바다를 향해 돌출해 있기 때문에 리우를 한눈에 담는 듯한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왜 리우를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는지 잘 알 수 있었다. 한참 동안 리우의 풍광을 만끽하다 전망대 주변을 둘러봤다. 옥외 광고에 이름을 적으며 리우의 추억을 남기는 관광객들. 그런데 이곳에서 리우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리우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생 동물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나무에 매달려 놀고 있는 원숭이들이었다. 날쌘 몸짓으로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는 이 원숭이는 바로 비단 원숭이다. 2016년 원숭이해를 앞두고 눈앞에서 원숭이를 보다니 이 또한 기분 좋은 행운이었다. 리우의 다양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팡지 아수카르 산 전망대. 이곳에서는 코르코바두 산을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상 머리 위로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리우의 도심으로 들어왔다.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리우. 하지만 리우 시내에서는 축제를 앞둔 기대감보다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 리우는 사실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도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극심한 빈부격차.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노숙인들. 리우 인구의 19%가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광장을 떠돌고 있는 이들은 그마저도 없어 무료 급식을 기다리며 광장을 배회하는 것이다. 라파 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수도교. 산타 테레자 지역에서 시내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건설한 이 수도교는 로마의 수도교를 본따 1750년에 세워졌다. 수도교 위로 달리는 노란 전차 봉징요. 산타 테레자 지역을 오가는 봉징요는 서민들에게는 소중한 교통수단이다. 봉징요에 오르는 순간 리우의 또 다른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봉징요가 지나가는 산타 테레자 지역에 위치한 셀라론 계단. 이 화려한 원색의 계단은 칠레 출신의 예술가 호르에 셀라론으로부터 비롯됐다. 1990년 당시 쇠락해 가던 이 계단에 그림과 글을 적어 넣은 타일을 하나둘 붙이기 시작한 셀라론. 그의 노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 세계에서 각국의 상징이 담긴 타일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세계 곳곳에서 도착한 2천여 장의 타일로 완성된 아름다운 계단 셀라론. 마지막까지 이곳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은 셀라론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이름을 딴 이 계단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No começo começou lá pela bandeira e depois ele foi acrescentando e descendo pela escadaria. E hoje aqui no Rio de Janeiro, num bairro que chama Lapa, virou ponto turístico onde vem vários gringos de fora. Tem muitos azulejos que é do mundo inteiro.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셀라론의 믿음은 이렇게 리우의 자랑으로 또한 세계인들의 행복으로 완성됐다. 슬슬 배가 고파져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다. 브라질의 대표 음식인 페이조아다를 먹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다. 이 식당은 리우의 하나뿐인 페이조아다 전문점이라고 한다. 라틴 아메리카 베스트 식당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다. 이날도 식당은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다. 과거 브라질의 흑인 노예들이 먹던 음식이 이제는 관광객이 반드시 먹어보는 브라질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딱 보기엔 뭔가 투박해 보이는 페이조아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주로 하는 스튜의 일종으로 여기에 햄과 베이컨,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검은 콩과 함께 끓여 먹는 음식이다. A feijoada é o prato principal no Brasil. É o prato que no Brasil a cozinha em cada região tem uma característica diferente, mas a feijoada é nacional. No todo o Brasil come a feijoada. A feijoada, segundo a lenda, é um prato da época da escravatura que os senhores 먹을 것이 부족한 노예들이 백인들이 요리하고 버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페이조아다에는 이 땅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시와 음악을 바친 리우의 해변을 찾았다. 리우를 대표하는 해변 중 하나인 코파카바나 해변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활기로 넘쳐났다. 코파카바나 해변과 인접한 이파네마 해변은 유난히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데 관광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한다. 배구와 축구가 결합된 풋발리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가득한 이파네마 해변.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이곳은 12월이면 여름이 한창이다. 한여름의 햇빛과 파도를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여유로워 보인다. Beleza que não é só minha, que também dança sozinha. 이파네마 해변은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해변 상공에 등장한 경비행기 한 대. 바로 그때 사랑 고백이 담긴 현수막이 펼쳐진다. 이파네마 해변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로맨틱한 해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파네마를 낭만적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카페,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일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카페.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손님들 뒤로 특별한 장식들이 눈에 띈다. 악보가 그려진 티셔츠와 곳곳에 걸려있는 흑백 사진들. 특히 악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장식이 단연 눈에 들어온다. 이 악보는 보사노바의 대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곡한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의 악보로 이곳에서 바로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가 탄생됐다. Então, na época aproximadamente do meado da década de 60, em 1965, 66, o Tom Jobim e o Vinícius, que sentavam bem ali, eles começaram a dedilhar uma música porque viam passar uma menina muito interessante quando vinha do colégio, chamada Ilô Pinheiro. 보사노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를 만든 두 사람의 흔적이 가득한 카페. 브라질을 대표하는 장르인 보사노바가 태어난 이 카페는 이파네마 해변과 함께 리우를 찾는 사람들이 꼭 한 번 찾게 되는 곳이다. 수많은 뮤지션들이 연주하고 노래해온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는 오늘 밤도 이렇게 흥겨운 리듬으로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다. 다음 날 첫 일정으로 파벨라를 찾았다. 브라질의 빈민가를 가리키는 파벨라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판자촌과 비슷하다. 내가 찾은 곳은 약 6천여 명이 거주하는 산타마하타 마을. 리우 인구의 19%에 해당하는 약 140만 명이 파벨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무허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자락 아래 마을. 1800년대 후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파벨라다. 리우의 파벨라는 현재 약 700여 곳.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외부와 파벨라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가난과 공포에 고통받고 있는 빈민촌에 희망을 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됐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타마하타 마을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외부인은 이 케이블카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문 가이드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가이드가 반드시 동행해야만 한다. 드디어 산타마하타 마을에 도착했다. 가파른 산자락에 위태롭게 지어진 자그마한 집들. 이 같은 파벨라는 범죄의 온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파벨라에서 내려다보면 리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빈민촌.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빈부격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Voltou o sonho então ao coração. Depois deste dia feliz. 리우의 파벨라 중에서 비교적 접근이 수월한 편이라는 이곳 산타마하타 마을. 가이드를 대동하고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을 인터뷰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골목 한켠에 그려진 브라질 국기.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마을 빨래터에서 주민들과 마주쳤다. 어렵게 양해를 구해 빨래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파벨라의 좁은 골목. 게다가 계단이 어찌나 가파른지 오르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흥미로운 공간을 발견하게 됐다. 마이클 잭슨 광장.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딴 광장이다. 광장이라기보다는 작은 공터처럼 보인다. 타일 모자이크로 그려진 마이클 잭슨 벽화. 파벨라와 마이클 잭슨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지난 1995년 마이클 잭슨이 발표한 They Don't Care About Us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촬영을 마친 마이클 잭슨이 마을을 위해 기부하면서 마을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한다. 철저하게 배타적인 다른 파벨라와 달리 방문한 외부인을 위해 기념품을 팔 정도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곳곳에는 경찰이 있었다. 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지켜야 할 정도로 범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파벨라. 촬영을 계속하던 중 다행히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Eu prefiro trabalhar aqui, ter meu bar ali, eu tô carregando uma caixa de cerveja, do que como tá no outro país latino-americano, que ali eu não posso ter uma contribuição, mas eu estar no Brasil. Você pode falar de novo? Você é feliz e contente aqui na favela? Claro, que aqui é minha casa. 범죄 조직이 장악한 서민들의 주거지 파벨라.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지켜야 할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리우를 떠나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의 또 다른 상징인 이구아수 폭포로 향했다. 남미 여행에서 꼭 가야 할 곳을 한 군데만 꼽으라면 반드시 첫 손가락에 꼽힌다는 이구아수 폭포. 이구아수 폭포를 보러 가는 길은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을 따라 입장하는 것부터가 영 쉽지 않다. 한참을 기다려 오르게 된 전용 버스. 환경을 위해 저속 운행을 하는 버스로 달려가는데
눈앞에 이구아수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는 너비 2.7km, 평균 낙차 70m로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구아수는 과라니족 언어로 엄청나게 거대한 물을 뜻한다. (275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이구아수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의 양은 초당 1000톤에 이른다고 한다. 우기를 맞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촬영용 드론을 띄워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항공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허락된다 해도 물보라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할 듯했다. 폭포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 가이드 없이는 절대 이동할 수 없다는 이 숲길은 자연 그 자체다. 최대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차로 한참을 달려 폭포로 향하는 트레일에 도착했다. 데크가 깔린 오솔길을 따라 걷는 동안 이구아수 강의 지류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작은 물줄기들이 나중에 거대한 폭포로 만나는 것이다. 선착장까지는 걸어서 30분. 제법 체력이 필요한 길이다. 깊숙한 숲으로 접어들자 작은 폭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원한 물소리가 피로를 씻어주는 듯하다. 드디어 선착장에 도착했다. 이구아수 폭포까지 가려면 이곳에서 보트를 타야 한다. 약 20명이 탑승하는 보트를 타고 폭포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게 된다. 이 보트를 타지 않고는 이구아수 폭포를 봤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꼭 한번 체험해 볼 만한 코스다. 드디어 폭포를 향해 출발! 거센 바람과 물살을 헤치고 달려간다. 비로 인해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환호성이 절로 터진다. 폭포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보트. 거대한 물줄기 앞에 보트는 낙엽처럼 흔들린다. 흔들리는 와중에도 거침없이 폭포를 향해 가는 보트.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물보라. 환호성과 함께 폭포 속으로 들어간다. 말 그대로 물벼락이 떨어진다. 압도적인 폭포 소리까지 더해 온몸으로 이구아수 폭포를 느끼는 순간이다. 이런 경험은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지만 기분만큼은 최고다. 이구아수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폭포의 매력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이구아수 폭포 전체를 탁 트인 전망으로 볼 수 있다. 곳곳에 전망대용 데크가 설치돼 있어 폭포를 감상하기에 좋다.
11월에서 3월 사이 우기가 되면 이구아수 폭포는 더 한층 웅장해진다. 초당 12,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단 한 곳, 이구아수 폭포뿐이다. 이구아수 폭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1박 2일도 부족하다고 한다. 브라질 쪽의 폭포만 둘러본다고 해도 최소 2박 3일은 걸린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이구아수 폭포에서 느낀 대자연의 위대함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El lado da garganta do diablo, mas dos saltos, ele acho muita energia da lugar. É muito forte. Se nota a natureza, da força da natureza. É belíssimo, belíssimo. 이구아수 폭포를 즐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헬기 투어를 하는 것이다. 우거진 열대 우림과 거대한 이구아수 강줄기를 발 아래 두고 폭포로 향한다.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못한 대신 헬기에서 이구아수 폭포를 담아보기로 했다.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려꽂히는 폭포들. 헬기를 타면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 폭포 또한 즐길 수 있다. 12개의 폭포가 쏟아지며 내는 굉음 때문에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이름이 붙은 폭포가 엄청난 물살을 내뿜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구아수 폭포는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세찬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구아수 폭포 옆에 위치한 공원에서는 야생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꽈치라고 불리는 긴 코 너구리는 나무 타기의 명수로 유명한데 어째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피하기는커녕 아이가 먹던 과자까지 빼앗아서 먹기 시작하는 긴 코 너구리. 이곳에서는 야생동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지나던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구아나였다. 초식 도마뱀 이구아나는 사람이 오가는 길 옆에 보란듯이 나타났다. 한참 동안 가만히 엎드려 있던 이구아나가 다시 숲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모든 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다.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자리한 또 하나의 관광 명소 새공원에 들러 새를 보고 가기로 했다. 관람용이 아닌 실제로 서식 중인 새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종류의 홍학을 비롯해 무려 140여 종, 1,100여 마리의 새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 새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는 파충류와 나비들도 만날 수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검은 관두루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명한 붉은색이 아름다운 과라.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투카는 브라질의 국조로 유명하다. 화려한 원색의 새들이 나란히 앉았다. 형형색색의 빛깔이 신비롭기만 하다. Nós estamos já aqui há 21 anos trabalhando
Nós temos em torno de 140 espécies diferentes, são mais de 1.100 animais, em um passeio que leva mais ou menos em torno de 2 horas para se fazer caminhando num caminho bem calmo, tranquilo e plano de 1.400 metros no meio da Mata Atlântica. 어떤 물감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화려한 빛깔의 새들을 보며 시간 가는 것을 잠시 잊었다. O 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O tico-tico tem que se alimentar e vai comer umas minhocas do pomar. O tico-tico tá outra vez aqui. O tico-tico tá comendo meu fubá. O tico-tico tem que se alimentar que vai comer umas minhocas do pomar. Mas por favor, tico-tico celeiro, porque ele acaba comendo o fubá inteiro. E nesse tico de carne em cima do meu fubá tem tanta coisa que ele pode pinicar.